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소폭 움직였고요. 이렇다 할 뚜렷한 어떤, 뭔가 좀 지표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횡보세를 좀 보였습니다. 소폭 빠지긴 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어제 이제, 미국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PMI를 보면은요,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업 전부 다 좀 안 나왔어요. 서비스업 PMI는 이 44.1인데요. 이게 50 밑으로 빠지면은 이게 이제 좀 축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7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썼고요. 제조업 PMI는 2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 같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한번 좀 박수 치던 때가 바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 금리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정점론 쪽으로 이걸 해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시장에서의 지금 전망은 지금 파월이 매파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뉴스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지난 FOMC 이후로, 파월 연준 의장이 7월달 이후로 어떤 것들이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연준의 위원들이라든가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계속해가지고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점에 관심이 없어요.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점에 관심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연히 상당 기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상식적인 선이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어느 쪽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오르고, 지난달도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기대 때문에 또 오르고, 미리 좀 이제 시장이 기대치를 좀 높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매파적이 된 것도 없고요. 더 비둘기파적이 된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단지 시장의 기대만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그 높아진 기대에서 가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격이 그런 기대를 계속해가지고 축적시키면서 올라가기에는 좀 높은 가격이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이 나오는 거.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하던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시장은 지금 또 가격 좀 조정을 좀 받았죠. 한번 출렁거리더라도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경제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 연준의 긴축 속도가 강한 게 오히려 지금은 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단 잡혀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견조한 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는 중기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만큼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것들이 완화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경제의 건강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주식시장의 어떤 이제 호황세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그런 어떤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두고 오버슈팅 나왔다 또 언더슈팅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빠지게 되면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반등은 나올 걸로 보니까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주
뭐 이번 주에도 제가 월요일까지 계속해가지고 뭐 현금화 전략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금들을 이제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잘 쥐고 계시고요.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잭슨 미팅 이후에 매수를 하시든지, 매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S&P 500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4,100까지는 빠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으로 빠지면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4,100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잭슨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에 대한 시장이 방향성을 잡으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빠지고, 또는 뭐 오늘이라도 또 사실 그 어제 시장이 좀 미국 시장이 멈칫멈칫하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요즘에는 좀 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또 막 손이 또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좀 여유를 가지고 급히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분할 매수 할 준비 하셔야 되고, 잭슨 미팅, 뭔가 좀 기다리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빠지게 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전자 투자를 계속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산다면 2차 전지 살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 수혜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하회 모멘텀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건설이나 원전 쪽도 뭐 사우디 한국 정상회담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게임하고 콘텐츠 쪽은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보다는 신장 모멘텀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로봇하고 자율주행도 뭔가 지금 무인 공장은 뭐 대세고, 또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는 세상을 바꿀 만한 이제 그런 기술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애플카 얘기 또 나올 것 같고요. 애플카 뉴스가 하나씩 두씩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하반기 때는 한번 모멘텀을 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달러가 살짝 멈칫했어요.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달러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좀 주춤할 것 같은데,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올라가는데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주춤할 때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종목이 심텍이 되겠습니다. 자, 심텍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고요. 이제 기판 쪽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이 뭐 굉장히 이제 호황입니다. 2분기 때 매출이 4,774억, 작년 대비해 47%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1,147억, 268%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잘 나왔고요. 컨센도 뭐 24%나 상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이제 잘 나왔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제는 뭔가 실적의 피크가 아니냐. 올해 뭐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IT 세트 수요가 지금은 좀 감소가 될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를 안고 주가는 지금 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2분기 때 잘 나온 이유는 이제 환율도 괜찮았는데, 지금 환율이 더 우호적이 됐죠. 3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기대는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믹스가 상당히 좀 고부가 패키지 기판 중심으로 상당히 좀 그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남습니다. 2분기 때는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PC양 매출이 늘었어요. 27%가. 그리고 DDR5 공급이 본격화 지금 되고 있다는 부분들. DDR5용 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단가도 세고 이익이 좀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DDR5 시장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은 그래서 공급 타이트가 좀 지속될 거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리 이것저것 따져보고 IT 세트 수요가 뭐 엄청 감소할 거다라고 봐도 지금 굉장히 싼 게, 지금 올해 예상 이익 기준으로 해서 지금 PER이 4.2배거든요. 내년도에 가령 50%가 줄었다 해도요, 내년도 PER 기준으로 해서 8배입니다.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는 뭐 시장도 안 좋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그 아세트 수요 뭐 우려감도 있으면서 빠져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거의 바닥권이라 봐야 되겠죠. 매수는 시가 2% 이내에서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6,500원, 지금 121선 부근입니다.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온 저점입니다. 35,000원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살짝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손이 나가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